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보고 계시는 기아 EV6입니다. 사실 좀 신차 미디어 시승 행사가 조금 미뤄졌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확산 때문에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좀 이제라도 좀 시승을 해보게 돼서 정말 좀 기쁘게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네요. 일단은 EV6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 5와 이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eGMP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량이죠. 이 GMP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긴 이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차량의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갖게 되는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의 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한 벤츠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 지금 그런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조금 협소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말 넉넉한 이 공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중량 배분이라든지 배터리 때문에 생기는 이 중량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보다는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GT 모델, 그 다음에 조금 더 외관이 화려한 GT 라인,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고성능 모델인 GT 모델, 이 세 가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EV6 스탠다드 모델, 롱레인지 모델, 이런 외형의 모델과 함께 GT 라인이라고 불리는 조금 더 화려한 외형의 모델도 같이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이제 GT, 내년 하반기에는 정말 고성능 모델인 GT 모델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GT 모델 같은 경우는 역대 기아차 중에 가장 빠른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좀 많이 기대가 되지만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는 차량은 일반 EV6의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트림 같은 경우는 어스 트림이고요. 차량의 가격은 6천만 원 초반대, 여러 가지 좀 옵션이 더해져서 거의 어스 트림의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한번 살펴보죠. 아이오닉 5와는 확실히 다른 디자인은 정말 이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딜탈화된 모습, 전기차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데, EV6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해치백이라든지 고성능 크로스오버 모델들, 이런 차량들을 좀 떠오르게 하는 굉장히 쿠페라이크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굉장히 날렵한 이 측면 라인이라든지 뒷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조금 외관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젊고 트렌디한 감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오닉 5가, 아니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의 고성능 차량의 이미지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아 EV6를 조금 더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존의 이제 디지털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기존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덴티틱한 이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것이 약간 더 얇은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짝 끝에만 이제 가운데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위쪽에 방향지시등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간주행등이 또 들어와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얇은 형태의 스타일리시한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눈길을 끌고 있고요. GT 라인과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일반 모델과는 이 아래쪽 리어 범퍼의 디자인에 있어서 좀 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면부로 가기 전에, 자, 일단은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이제 크램쉘 타입의 이런 보닛 형태입니다. 자, 한번 보닛을 열어보면요. 자, 지금처럼 유압식 게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승 차량은 4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2륜 모델과는 이 안쪽에 있는 수납 공간 용량이 좀 차이가 있죠. 2륜 모델 같은 경우는 한 20리터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이 공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4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실내의 이 적재 공간 안쪽의 크기가 조금 작긴 하네요. 아이오닉 5 시승했던 차량은 2륜 모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모습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별도의 이 배터리가,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차량의 기본적인 기능을 위한 배터리가 따로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닛처럼 전체가 이렇게 열리는 크램쉘 타입의 도어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팝업되는 형태의 도어 손잡이를 보고 계시고요. 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티넨탈의 크루즈 컨택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뭐 전기차라고 해서 연비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는 타이어가 장착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측면이 날카롭게 좀 평평하게 다듬어져 있는 이러한 사이드 미러도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고속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합 4.6, 도심 5.1, 고속도로 4.0, 1회 충전 주행거리 403km로 나오고 있습니다. 롱레인지 모델이긴 하지만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륜구동 모델보다 상당히 좀 짧게 돼 있죠. 가장 지금 주행거리가 긴 EV6 같은 경우에는 47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이제 재원상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리어 스포일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분이 좀 이어져 있는 독특한 이 디자인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공격 성능 향상에도 좀 도움을 주고 스타일도 살리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좀 라이트가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제 차량에 접근을 했을 때 프론트 램프가 켜지는 부분과 함께 이쪽에 이제 라이트가 작동이 되면서 차량의 실루엣이 한눈에 보이는, 야간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뒷모습인데 뒷모습이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 이제 커넥티드 형태이긴 한데 흡사 뭐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램프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 점등하는 형식으로 가운데는 촘촘하지만 바깥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의 이 램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방향지시등, 비상등을 켰을 때는 이 부분이 지금 발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후면부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멋지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특히나 실제로 아마 마주하게 된다면 더 그런 생각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유리한 루프라인과 함께 스포티한 분위기를 물씬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충전구는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충전구를 열었고요. 800V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이러한 충전 소켓입니다. 지금 충전량도 이렇게 인디케이터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도어를 닫을 때도 이렇게 자동으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아 EV6 같은 경우는 스타일에 있어서 정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고성능 세단들이라든지 스포츠카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유려한 스타일이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국내에 출시됐던 자동차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대거 적용되면서 정말 최신 전기차다운 아주 참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 공간 살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5와 일단 실내 공간에 있어서 뭐 공간의 크기, 뭐 넓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에서는 정말 큰 차이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도어 측면에 메르디안 이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된 옵션으로 적용된 차량인데요. 굉장히 우수한 이 사운드 품질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일단 실내에 앉아서 한번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전원을 켜보죠.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전원을 켜는 거죠. 지금 이 가운데 센터 콘솔 위쪽에 보시면 EV 버튼이 아주 큼지막하게 위치를 해 있고요. 자, 기본적인 실내 공간의 구성은 최신 전기차다운 굉장히 좀 깔끔하면서도 디지털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죠.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던 이 스포티지에도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화면에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좀 몰입감 있는 이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중심의 이런 화면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 같은 경우에 당연히 풀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자, 아이오닉 5에서 왔던 화면 구성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큰 차이는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자, 보시면 이 화면의 정보 표시 부분과 속도계 부분의 표시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흡사하게 종이를 말아놓은 듯한 이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를 그 알파벳 JONG
알파벳 E 해갖고 종2라고 이렇게 이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이러한 이름을 종2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자,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제 화면 디스플레이가 바뀌게 되는데요. 주행 모드 버튼은 이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지금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화면의 디자인, 이 종이의 디자인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 전기차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배터리의 충전 상태, 그리고 회생제동의 강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에코 모드에서는 주행거리와 속도계 위주로 연비정보 위주의 세팅을 보여주고 있지만,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통해서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는지 아니면 출력을 끌어다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강렬한 색상의 빨간 색상이 표시가 되고요. 하단에 토크 표시까지도 이제 표시가 되면서 좀 각 주행 모드마다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이제 왼쪽 뒤쪽에 보시면 이제 회생제동, 보통 패들 시프트가 위치하는 곳에 이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페달이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왼쪽은 플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제 오토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운전하실 때는 그냥 오토 모드로 놓고 주행하시면 차량이 알아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가운데 자, 전기차에 좀 특화된 기능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메뉴로 가보면 주행 가는 거리, 가까운 충전소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배터리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제 현재 배터리의 상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800V를 지원하는 800V 충전을 지원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초고속 충전을 하는 경우에 100%까지 얼마나 걸린다, 이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운전자에게 좀 많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력 소비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연비 이력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V2L 기능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정도 이렇게 방전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V2L 기능은 무한적으로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완전히 좀 방전돼서 주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약 충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가정에서 완속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할 때 미리 뭐 야간에 이제 지정된 시간에 좀 더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충전을 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정인데요.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의 뭐 퍼센트 게이저. 급속 충전할 때는 100%까지 채워라, 아니면은 뭐 70%까지만 채워라라는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충전 전류. 이거 외에는 뭐 기본적인 현대 기아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구성과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 아래쪽으로는 공조 장치와 오디오 메뉴들, 아니면 미디어 메뉴들을, 뭐 내비게이션 같은 메뉴들을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편리한 컨트롤 패드를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이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도요, 상당히 좀 넓은 공간 활용도를 좀 보여주고 있죠. 플로팅 타입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아래쪽에 공간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USB 포트 C 타입 2개와 A 타입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거제까지도 따로 있어서 뭐 충전은 할 수 있는 포트는 충분한 것 같고요. 자,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얼 형태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컬럼 타입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다이얼 타입의 기어 노브 변경 버튼 볼 수가 있겠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의 모습을, 뭐 견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화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차량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360도 어라운드 뷰 화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아래쪽에도 굉장히 넉넉한 이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오닉 5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릴렉스 시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자, 뒷좌석의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릴렉스 시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무중력 시트처럼요, 이 아래쪽에 엉덩이를 지지해주는 이 부분의 각도도 상당히 좀 올라가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이 릴렉션 시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한 번 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원상복귀를 하게 됩니다. 시트의 형태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죠. 지금 위쪽에 보시면 이 헤드레스트의 형태도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최근에 기아 차량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뒤쪽에 이제 짐을 걸을 수 있는 공간도 부분도 따로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이 시트를 보고 계시고요. 기능은 이쪽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2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딱 봐도 정말 여유로운 이 2열 공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사실 이 2열 공간만으로 본다면 세그먼트, 상위 세그먼트에서 볼 수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앉아보면요, 올라탈 때도 바닥이 워낙 좀 평평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탈 때도, 이 차량에 탈 때도 올라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쓱 밀려서 들어간다는 이러한 느낌이 좀 강하네요. 자, 이렇게 주먹 같은 경우에도 3개가 들어갈 만큼 굉장히 여유로운 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시트 앞쪽에 보시면 따로 별도의 USB 포트가 이제 시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운전석 시트에도 있고 조수석 시트에도 C타입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 아니 전자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로 뭐지 둘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도 이제 B필러 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머리 공간에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머리 공간이 주먹이 하나가 이상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뒤쪽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나파가죽 소재의 시트가 마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아래쪽에 보시면 레버를 접어서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4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금 이 시트 전동식 슬라이딩 기능이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제 활용도가 좋은 이 V2L 기능의 콘센트가 이 아래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캠핑 같은 곳에서 뭐 전자기기를 이용할 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입니다. 물론 이 아래쪽에 있는 소켓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바깥에 있는 충전구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플러그를 꽂아서 차량의 외부에 바로 또 220V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파노라믹 썬루프까지는 아니고 이 운전석 쪽 위쪽만 적용되는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이제 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아이오닉만큼 굉장히 넉넉한 이 적재 공간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차량 하단 쪽에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좀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착착 접을 수가 있고요. 자, 모두 다 접은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탄화가 잘 된 이 적재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와 적재 공간 사이의 공간도 잘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짐이 빠지는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짐을 고정할 수 있는 네트를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이런 고리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5처럼 기아 EV6 역시 넉넉한 이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이 정말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사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아 EV6의 주행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했던 차량이기도 한데요. 아이오닉5와 정말 어떤 차이점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5보다 약간 더 성능을 중시한 모델이 이 기아 EV6입니다. 트림 구성만 해도요, 4륜 구동 모델도 있고요. 지금 출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듀얼 모터가 2개가 장착된 4륜 구동 사양인데요. 최고 출력
출력이 325마력 사양의 정말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속을 해보면 정말 이 압도적인 전기차만의 가속력뿐만 아니라 이 쭉쭉 뻗어나가는 전체적인 힘 자체도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스탠다드 모델, 그러니까 모터가 하나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70마력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2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 229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세 가지 출력을 발휘하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 놓고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 힘을 실으면 지금 한 조속 영역대에서 상당히 고속으로 진입을 하면서 압도적인 가속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가속을 하는 경우에 더 정말 짜릿한 이 가속 성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차만의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죠. 초반부터 정말 압도적인 토크가 발휘되는 이 전기차의 성능이 EV6에서는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출력차도 상당히 좀 나긴 하지만 아이오닉5와 좀 차별되는 좀 EV6는 약간 성능 위주의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실용적인 이 전기차로서의 성격을 좀 강조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내년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성능의 GT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제로백 3초 중반대에 정말 기아차 가운데, 역대 기아차 가운데 가장 빠른 이 가속 성능을 자랑하는 차량이 될 텐데요. 기아 EV6 GT 모델도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체의 세팅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나치게 단단한 세팅은 아닙니다. 보통 일상 주행에서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약간은 뭐 지나치게 단단하지 않은 약간은 좀 부드러운 세팅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이렇게 좀 스티어링 휠을 조향을 해봐도 좌우롤이 조금 어느 정도는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이런 설정 같은 경우에 서스펜션 세팅 자체를 그렇게 하드하게 이제 가져가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전기차의 이 무거운 무게를 조금 지지하는 데는 지나치게 강한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량의 운전자에게 충격을 전해준다거나 그리고 고속주행 시에 조금 안정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느낌을 주는 부분도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간 부분이 뭐 차량의 무게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만 해도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습니다. 거의 한 2톤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조금 더 부드러운 설정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이게 좌우의 움직임, 이 와인딩 로드에서의 좌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코너링에서 돌아갈 때 움직임 자체도 조금 이제 빠르게 조향을 했을 때의 느낌 자체는 뭔가 이게 차량이 앞이 방향을 틀고 뒤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고출력의 이 전기 모터를 통해서 압도적인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차량의 움직임 자체는 지나치게 스포티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 GT 모델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GT 모델 자체는 좀 세팅 자체도 이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도 좀 더 스포티한 세팅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느슨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기아 EV6였습니다. 4륜구동 모델도 마찬가지네요. 보통 이제 2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급가속을 했을 때 좀 휠스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하는 경우에 휠스핀이 일어나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4륜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노면을 잡고 주행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요. 지금처럼 비 오는 상황에서도 이 압도적인 이 전기 모터의 출력 때문에 뭐 차량의 거동이 불안해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없고요.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휠스핀 일어나는 거 없이 빠르게 이렇게 속도를 높여가는 모습 또 인상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 모드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력의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공장치 기능도 좀 더 효율 위주로 바뀌게 되고요. 열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에코 모드니까 아무래도 회생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 봐야겠죠. 지금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있는 패드 시프트를 조작을 해서 일단 0에서부터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를 높여갈수록 회생제동의 강도는 세지고요. 가장 위쪽으로
맥스로 가장 4번을 클릭을 해서 맥스로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페달 모드까지도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아이페달 모드는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죠. 완전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은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면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는 이 회생제동이 가장 강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한 모드긴 하지만 운전자에게 이렇게 위화감을 줄 정도로 앞으로 쏠리면서 멀미가 나는 이러한 증상까지 일으킬 정도로 강하게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그 설정도 상당히 좀 예민하고 꼼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이런 점들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이 가속 페달만으로 운전하는 좀 재미도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이제 전기차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페달을 길게 누르게 되면 오토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아이페달 모드가 꺼지고 오토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회생제동이 적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행할 때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처럼 이제 미끄러지듯이 주행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차량이 알아서 이제 감속이라든지 차량의 속도를 감안해서 이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오토 모드로 주행을 하시면 편안하게 회생제동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주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에코 모드니까 상당히 좀 편하게 느긋하게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속할 때 좀 스포츠 모드로 스포티하게 좀 와이닝 로드에서 코너링을 즐기면서 주행할 때는 약간 좀 차량의 거동이 좀 어수선하다? 좀 앞쪽에 노즈 다이브도 있고 좌우 좀 롤도 느껴지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에코 모드로 조금 더 차분하게 주행하다 보면은 이 서스펜션 이러한 세팅 전반적인 차량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차분하게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이오닉 5의 차이점도 느껴집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이 도로의 단차를 좀 이동할 때 그 충격들이 좀 잘 전해지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EV6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이 차량 하부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잘 거르고 있습니다. 기아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팅을 잘한 것 같아요. 아이오닉 5, 기아 EV6, 현대 기아차의 같은 플랫폼의 전기차긴 하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 그리고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전기차 시장을 좀 더 다변화시켜주고 있는, 그리고 소비자들의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사실 그렇게 고성능을 지향을 하질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1690 모델에 좀 더 주행거리가 긴 이 EV6를 선택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성능 위주의 전기차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차량이 바로 이 기아 EV6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일반 모델을 시승하면서도 좀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이 GT 모델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